네, 이번에는 기출문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노랑이 책이죠. 그래서 약 30문제 정도 제가 발췌를 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ERD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네, 단골 문제죠. 일단은 회원과 주문의 관계를 보게 되면 1대 다의 관계라고 해석하시는 거고, 즉 한 명의 회원이 여러 개의 주문을 주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동그라미는 선택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주문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 선택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뜻은 주문이 존재할 경우는 반드시 회원은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필수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회원이 꼭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선이라고 표현하죠. 요 점선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요 PK를 다른 엔터티가 PK로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실선으로 표현되거든요. 상품 번호가 이 PK 중에 하나죠. 상품 번호. 그 중에 하나더라도 PK 중에 하나더라도 포함이 되면은 실선, 그렇지 않으면 점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회원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주문해야 됩니까? 선택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죠. 상품 중에는 주문되지 않은 상품. 그러면 상품과 주문이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상품이고 여기가 주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또 선택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중에는 주문되지 않은 상품도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택적이니까요. 이게 정답이겠네요. 하지만 주문이 없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주문과 주문 상품은 이렇게 필수적인 관계거든요. 서로. 그래서 주문 상품이 있으려면 주문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주문이 있으려면 주문 상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설명이고요. 그리고 선호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ERD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정교화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하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저는 좀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차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런 애 있죠. 랩실 이용 신청일 1번, 2번, 3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성능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매번 이런 게 추가가 되려면 컬럼에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컬럼 삭제나 추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절대 DBMS 성능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1 정교화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1 정교화에 의해서 엔터티가 나뉜 건 아니고요. 컬럼이 묶여진 거죠. 그래서 다수의 컬럼이 조금 적은 컬럼으로 묶여진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 정교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2 정교화는 반드시 PK가 2개 이상의 컬럼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어때요? 요 샵이라고 붙은 게 PK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PK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제2 정교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3 정교화를 보시면 제3 정교화는 이런 말이에요. 이행적 종속관계를 띈다라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이게 PK거든요. PK가 모든 컬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PK가 아닌 값 따위가 다른 일을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제3 정교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거를 꼭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 엔터티죠. 그러면 학생과 관련 없는 엔터티들은 사실 분리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애죠. 학과 정보잖아요. 이건 학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과 번호나 학과명이나 그 말이죠. 생김새만 다를 뿐. 그렇기 때문에 학번이 얘네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학과 번호도 학과명에 영향을 주잖아요. 학과 번호가 달라지면 학과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돼서 학과라고 하는 엔터티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학생에도 이 학과라고 하는 엔터티의 관계 때문에 학과 번호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과 번호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이 학과 테이블로 분리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랩실에 대한 이용 정보가 이렇게나 많이 학생 테이블에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랩의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이런 엔터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용 신청일, 뭐 시작일, 요런 애들이 이제 쭉쭉쭉쭉 컬럼으로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얘가 구분이 되려면 누가 이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학생이 이용했겠죠. 그래서 학생의 학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키를 상속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연결 짓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학번이 랩실 이용 현황의 PK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묶어? 그렇기에는 또 PK로서의 의미가 조금 좋지 않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이용 현황을 구분하기 위한 뭐 이용 번호, 이용 아이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인조 식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가다 보니까 승인 교수가 있대요. 근데 이것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둘 수 없다. 즉 학번이 교수 번호를 결정하는데 학번이 또 교수명도 결정하고 이 둘을 결정하고 교수 번호가 교수명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 어디로부터? 학생 엔터티로부터. 그래서 교수라고 하는 엔터티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교수 번호랑 교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역시나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 번호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 번호라고 하는 값은 이용 현황에 넣겠죠. 그렇죠? 여기 이 이용 현황에 그래서 누가 승인했냐라고 하는 교수 번호를 남고 그 교수에 대한 상세 정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수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학생, 학과, 랩 이용 현황, 교수 이렇게 4개의 엔터티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도서 대출도 볼까요? 여러분 도서 대출에 대한 정보만 있어야 돼요. 대출 번호, 대출 자번호 누군지에 대한 거. 근데 역시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의 특성을 따로 빼서 대출자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출자 번호와 대출자 명이 들어가는데 역시 관계에 있어서 도서 대출에 누가 대출했는지는 필요하니까 대출자 번호는 남는 거예요. 자, 신분 구분도 굳이 도서 대출에 들어갈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출자 정보에 들어가겠고요. 도서 대출에 관련된 정보는 대출 일자, 그 다음에 도서 번호 또 나오네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서 대출에서 대출 번호가 달라지면 당연히 어떤 대출했는지에 대한 번호가 달라지는데 대출 번호가 달라지면 대출 도서명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이 사실 같은 말이니까 이걸 분리하는 거죠. 도서 번호까지만 도서 대출에다가 남겨놓고 역시 요거는 도서라고 하는 정보에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대출 도서 번호와 대출 도서명이 도서라고 하는 엔터티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도서 대출과 관련된 정보에는 출판사명, 출판 연월월, 그 다음에 뭐 대표 저자명, ISBN 이런 건 역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역시 도서로 같이 들어가겠고요. 반납 일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도서 대출이라고 하는 큰 엔터티는 도서 대출, 그 다음에 대출자, 도서 이런 식으로 3개의 엔터티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7개의 엔터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또 많이들 틀리시는데 조인을 해요. 여러분 조인이란 얘기는 일단 웨어저를 빼면 카티션 프로덕트잖아요. 그럼 6개가 생겨요. 모든 발생 가능한 그 합이, 조합이 요렇게 총 6개잖아요. 6개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참이네를. 자, 그러면 얘랑 결합되는 거죠. 라이크로. 참이잖아요. 얘랑 라이크로 결합되면 역시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이 2개에 대해 리턴이 돼야 돼요. 얘랑 조건 라이크로 연결되면 거짓, 얘랑 연결돼도 거짓.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거고요. 얘는요, 얘랑 연결되면은 S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니까 참, 키를 포함하고 있냐라는 질문이니까 참. 그래서 얘도 2번, 얘도 2번. 그래서 총
4번이 출력되는 게 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발생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놓고 웨어절에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만 선택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QL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거를 찾는 건데요. 요 빈 문자열의 해석을 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클의 경우는 빈 문자열이 입력이 되게 되면 널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빈 문자열 그대로 입력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컬럼 1번의 값이 B인 경우, 요거죠. 네, 요거에 대한 컬럼 2를 출력하게 되면 웨어절로 어쨌든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한 데이터가 한 건이라서 출력은 될 거거든요. 네, 출력한 컬럼 2의 컬럼의 값이 널이나 빈 문자열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컬럼 1의 값이 A인 경우가 컬럼 2의 값이 널이죠. 네, 널을 치환하는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인 경우에 값을 x로 치환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결과는 x가 되겠죠. 자, 3번 지문은 제가 이걸 이즈은 널로 보고 착각을 하고 이제 풀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올리게 되는 과정인데, 그럼 이퀄럴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자로서 의미가 성립될 수 없죠. 그래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는 0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의 경우에는 컬럼 1의 값이 B와 C인 경우, 근데 컬럼 2를 보잖아요. 이거를 카운트할 때 요게 이제 다른 거죠. 오라클이라고 한다면 얘를 널로 처리했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나올 거고요. SQL 서버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빈 문자열로 보기 때문에 2건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DBMS마다 다르기 때문에 옳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날짜 연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요거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맨 안쪽에 있는 함수식이요. 요게 아직 날짜로 파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드려라 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년, 월, 일, 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즉 1월 10일 10시래요. 날짜로 변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근데 날짜로 변환해놓고 뭐예요? 날짜 연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1이에요. 그쵸? 1데이. 근데 여러분 1일을 24로 나누면 뭐가 돼요? 1시간이 되죠. 1시간을 요걸 먼저 이렇게 묶었으니까 6이잖아요. 1시간을 6으로 나누면 뭐게요? 네, 10분이 됩니다. 10분. 그렇다는 얘기는 요 2015년 1월 10일 10시에서 10분을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시간을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투차라고 하는 건 날짜를 이런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세요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10시 10분, 네, 요거 하나네요. 네, 요거를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DDL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문장들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게 참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비스 번호라고 하는 게 받쳐 문자지 않습니까? 문자랑 숫자를 비교할 때, 문자랑 숫자를 비교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조건 문자를 숫자에 맞춰서, 즉 여기다 투넘버를 씌우는 거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투넘버. 그러면 투넘버를 씌울 수 있을 때는 이 비교가 된다는 얘기고, 투넘버를 씌울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 비교가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이 서비스 번호라고 하는 컬럼에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기 좋은 문자 타입만 존재한다면 이거는 투넘버를 씌워서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경한 다음에 이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라도 서비스 번호라고 하는 컬럼에 진짜 A, B, C, D 숫자로 변경 불가능한 문자들 있죠? 그런 애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투넘버로 인해 숫자 변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연산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 없이 실행된다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같이 입력하게 되면은 빈 문자열이지 않습니까? 그쵸? 빈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널로 입력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 문자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과 같이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가 안 돼요. 널이니까요.
하지만 SQL 서버에서는 니은과 같이 입력하게 되면 빈 문자를 그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널이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조회가 안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을 또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제가 표현 한번 해봤는데 연산자,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죠.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4칙 연산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연산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not,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 순서로 먼저 연산되는 겁니다. 지금은 not이 없어서요. 요게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요게 수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EMPNO가 100보다 큰 애예요. 요 조건과 셀이 30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요거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또 EMPNO가 200인 행 똑같죠. 이 두 개를 또는으로 묶어봐야 하나죠.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2번 하나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너를 포함한 연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AVG 값 평균을 구할 때 너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컬럼 3번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컬 1이 0보다 크네. 여러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널은 응답하지 않아요. 널은 항상 is null, is not null 외에는 응답하지 않거든요. 모든 조건이 false입니다. 그래서 얘는 응답하지 않고 0보다 크냐라는 질문을 했으니까 얘 하나예요. 그럼 한 명에 대한 평균이겠죠? 뭐에 대한 평균이요? 컬 3에 대한 평균 20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는데요. 얘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컬 1이라고 하는 애가 빠진 것 같은데 컬 1이라고 하는 애가 is not null 그러면 두 개죠. 두 개 행이 선택되는데 그 중에 3번이라고 하는 값의 평균이죠. 그러면 역시 널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0이라고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세 개의 엔터티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요거대로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광고 매체 아이디별로 최초 게시한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 매체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파악했을 때 광고 매체에 대해서 광고 게시에 대한 현황은 여기 광고 게시 엔터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여러 개가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광고 시작 일자, 종료 일자도 다른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 매체 아이디별로 이제 최초 시작 일자 하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쿼리 같아요.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광고 게시를 먼저 이 광고 매체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최초 게시라고 하는 거는 시작 일자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제 시작 일자라고 하는 민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룹 바이를 이제 수행을 해서 여기에 매체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매체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역시 매체 아이디가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작 일자의 민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민값. 근데 문제는 이 일자에 대한 민값을 찾아도 우리가 그룹 바이를 매체 아이디별로 전달하는 순간 광고명이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함께 표현할 수는 없죠. 그룹 바이 특성상. 자, 그러면 이 결과에다가 광고명이라고 하는 정보를 다시 조인을 해야지만 요 최초 시작 일자에 그래서 광고가 뭐냐라고 하는 정보를 함께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게시랑 한 번 더 조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체 아이디랑 요 민값이요. 시작 일자 요거를 조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요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A라고 하는 게 광고 게시인데 광고 게시를 다시 조인함으로 인해서 이 광고명, 매칭되는 광고명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경우 광고 시작 일자라고 하는 요 민값을 광고 시작 일자라고 하는 알리아스를 부여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서 여기 알리아스를 광고 시작 일자로 해놨겠죠. 자, 그럼 그것과 유사하게 생긴 쿼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음처럼 이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역시나 광고 시작 일자라고 하는 알리앗을 잘 부여했어요. 그래서 광고 매체 아이디는 그룹 바이 컬럼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면 되고요. 여기다가 뭐 민이라고 하는 값을 씌울 필요가 없겠죠. 광고 매체 아이디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민 값을 씌우게 되면은 하나로 요약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광고 매체 아이디별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런 조인 조건은 앞서 이미 그 본 쿼리죠. 메인 쿼리에서 이미 조인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브 쿼리에서 조인이 될 필요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서 광고 매체 아이디에서 광고 매체별로 광고 시작 일자의 최초 시작 일자를 찾았지만 이거에 해당되는 광고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광고 게시라고 하는 그 테이블과 조인을 걸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이제 출연료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뭐 영화명, 배우명, 출연료를 조인을 해서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의도는 우리가 조인할 때 이런 컬럼명들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영화에도 있고 출연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컬럼들은 반드시 테이블 출처를 밝혀주셔야 되죠. 하지만 이런 컬럼들은 출연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출연료라고 하는 컬럼명 단독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배우 번호가 지금 중복되죠. 그리고 영화 번호. 따라서 배우 번호와 영화 번호는 절대 앞에 테이블에 대한 출처를 생략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먼저 걔네부터 찾아볼까요? 그런 애들이 있는지. 1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2번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3번을 보시면은 영화 번호 이런 거 안 돼요. 출처 무조건 밝혀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3번 탈락.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인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두 개를 조인해야 되겠네요. 영화와 출연이 영화 번호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화와 출연이 영화 번호로. 그리고 배우 번호끼리 연결해야겠죠. 배우와 출연. 여기까지 괜찮아요. 조건도 괜찮죠. 하지만 영화명이라고 하는 애가 출연에 없어요. 영화명은 영화에 있죠. 요런 출처는 잘못된 출처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영화 번호와 배우 번호는 같은 번호가 아니죠. 영화랑 배우랑 연결되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잘못된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3번 틀렸다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여기서는 4번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번호끼리 잘 조인이 됐고요. 배우 번호끼리 잘 연결이 돼서 나머지 출연료에 대한 조건과 함께 나머지들도 출연료만 영화명과 배우명은 출처가 있어야 되고 출연료는 출처가 생략돼도 되죠. 가급적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is null, MVL처럼 널 지원하는 함수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문제인데요. 케이스부터 보실까요? 여기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FW이면 1. 여러분 케이스는 else 값을 생략하게 되면 null이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FW일 때만 1이 이렇게 기록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머지 행들에 대해서는 null이 리턴되겠죠. 그거를 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만 카운트한 거나 같죠. 1을 이제 FW일 때는 1을 부여하고 그걸 총합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null이 나옵니다. 즉 FW가 없다라고 한다면 썸이기 때문에 null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null로 리턴되는 게 아니라 0건으로 리턴됐으면 좋겠어가지고 is null을 쓴 거예요. 그래서 FW면은 FW의 카운트가 리턴이 될 거고 FW가 없다면 0건이라고 나올 것 같거든요. 나머지들도 볼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룹 바이를 해서 팀 아이디별로 카운트를 각각 포지션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니까 전체 건수가 나오겠죠? 팀 아이디별로. 즉 팀별로 몇 명이냐. 그 중에서 FW, MF, DF 이런 포지션이 각각 몇 명이냐라는 질문일 것 같네요. 마찬가지 나머지도 똑같고요. MVL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은 이 점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똑같은 정보가 계속 반복되고 이퀄일 때는
케이스와 웬 사이 앞으로 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때는 반드시 상수만 전달되게 하면 됩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마찬가지 else일 때 뭐 0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lse이면은 null이 나왔을 텐데 역시 sum의 결과도 null일 텐데 MVL이 null이면 0명으로 치원해서 리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와 결과가 같겠죠? 자,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3번도 보시면 팀별로 전체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찬가지 각각 1, 1, 1, 1 나머지 else 값 생략했기 때문에 null이 리턴 되겠죠. 역시 MVL로 결과값 그대로 출력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하면 안 됐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썸을 다 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FW가 한 명도 없는 팀인데도 다 그때그때마다 FW가 아닌 행마다 다 1을 부여하게 되니까 썸을 세겠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탑앤 쿼리인가요? 높은 순서대로 3위까지 출력하라고 돼 있으니까요. 근데 승리 건수가 동일한 팀이 있다면 지금 높은 순서대로니까 승리 건수가 요게 1등이고요. 그 다음 2등이고 여기 3등인데 3등이 2명이에요. 2팀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팀, 승리 건수가 동일한 팀을 같이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탑앤 쿼리를 묻고 있는 문제였으니까 탑타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거는 무조건 3명만 출력되고요. 그럼 로넘도 무조건 3명만 출력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4명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SQL 실행 결과를 보면 되는데 조인 문제네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left out join이라는 얘기는 고객에 대해 단말기가 없더라도 채워라 라는 얘기예요. 즉 고객 기준. 자, 근데 일단 고객 번호가 얘네에 대해서만 일단 조인을 걸겠대요. 여러분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이 고객 번호에 대한 조건이 온절이 아니라 웨어절에 나오게 되면은 얘네만 선택해서 얘네 2명에 대해서만 결과를 리턴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웨어절이 아니죠. 웨어절이 아니라 이 조건이 온절에 들어가게 되면 필터링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출력되는 거죠. 모든 고객에 대해서 출력이 되지만 조인에 대한 행위를 이거에 대해서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조인이 되지 않고 널로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단말기랑 조인을 하는 거니까 단말기라고 하는 단말기 아이디끼리 조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는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OS가 100번이래요. 그래서 OS라고 하는 걸로도 left out join을 걸어요. 즉 역시 고객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감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말기 아이디가 없거든요. 없어도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조인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널로 나머지 정보들을 채워라. 그러니까 조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채워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적합한 결과는 1번이 되겠죠. 이런 형식.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대해서는 조인을 거는 거고요. 얘는 조인 과정에서 없어서 널로 나온 거고 얘네는 조인에 대한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필터링 조건은 아니었어서 생략되지 않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그 on의 정보가 요 조건이죠. 요 조건이 요 조건이 웨어절에 있었다면은 이 두 건만 출력이 됐겠죠. 그래서 2번의 보기처럼 이렇게 두 건이 출력됐을 겁니다. 하지만 온절에 있었기 때문에 필터링 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안시 표준으로 이제 오라클 표준의 조인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엔터티에 대한 관계와 그리고 SQL 문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일단은 ERD를 보게 되면 게시판과 게시글 그리고 1대 다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게시글이 선택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하나의 게시판이 여러 개 게시글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쿼리를 보게 되면은 이 게시판 아이디별로 묶어가지고 게시글이 몇 개 달렸냐라고 하는 개수를 출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선택적 관계일 때는 하나의 게시판에 게시글이 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너 조인을 걸게 되면 게시글이 달리지 않은 게시판은 조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터 조인 조건을 건 걸로 보여지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게시판 기준
B라고 하는 게시글이 없어도 출력을 원한다라는 의미로 B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다 이런 아우토조인 기호를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게시판에 게시글이 달리지 않아도 출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플러스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건 일반 조건으로 해석이 되면서 삭제 여부가 N인 애들만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값들에 게시글이 없는 게시판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우토조인을 걸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걸 쓰지 않게 되면 그게 출력이 안 돼요. 즉 게시글이 없는 게시판이 출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생략하게 되면. 따라서 이게 안시 조인으로 전달이 될 때는 반드시 이게 아우터 조인, 정확히는 게시판을 왼쪽에 넣었다라고 한다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에 on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일반 조건과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 자, 그러면서도 이 사용 여부라고 하는 건 일반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게시판의 경우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조건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이 두 개가 같이 온절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SQL 한번 찾아볼까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먼저 걸려야 되고요. 네, 레프트 아우터 조인 모두 레프트 아우터 조인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온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레프트 아우터 조인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요거는 일반 조건이니까 잘 빠졌죠. 근데 요런 애들이 온절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반 조건이니까 웨어절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얘는 아예 이 B라고 하는 삭제 여부 조건까지도 일반 조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글이 달리지 않은 게시판도 출력을 원한다면 이 조건이 반드시 온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1번이 맞겠네요. 네, 마지막 4번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아니죠. 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엔터티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바가 뭐 배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객한테 고객 아이디가 입력이 되면 그 고객에 대해서 추천할 콘텐츠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되 그때 추천 콘텐츠에서는 언제 추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시기가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해당 일자에만, 그러니까 일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우리가 추천 콘텐츠를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럼 내일 날짜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추천을 하긴 했잖아요.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싫어요라고 하는 걸 눌렀어. 그때마다 비선호 콘텐츠로 분류가 됐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다 하더라도 비선호 콘텐츠로 분류가 됐으면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이랑 추천 콘텐츠는 일단은 1대 다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한 명의 고객에게 여러 개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추천이 꼭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선택적 관계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고려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컨텐츠가 없어도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거든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만 우리는 추천 컨텐츠가 있을 고객만 추천 컨텐츠를 이렇게 내보내면 되죠. 그럼 괜히 오늘 가입했는데 오늘 추천 컨텐츠가 없어. 근데 그 고객한테 굳이 추천 컨텐츠가 없는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양쪽에 둘 다 있는 정보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너 조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천 컨텐츠가 오히려 선택적이고요. 추천 컨텐츠가 있다는 얘기는 컨텐츠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컨텐츠 명이 여기서 가져올 건데 따라서 이쪽은 필수죠. 추천 컨텐츠가 있으면 당연히 컨텐츠가 먼저 있었을 거니까 이게 필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필요로 해. 그럼 얘를 필요로 할 때는 역시나 이너 조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비선호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고객별로 컨텐츠 아이디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언제 등록을 했다. 그래서
어떤 고객별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기록되는 건데 추천 컨텐츠 중에서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외를 할 때는 뭐 not in, not exist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외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거대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맞는 표현이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조인 잘했어요. A, B 조인 했고 그 다음에 C 조인 잘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비선호 컨텐츠를 출력을 할 때 고객 아이디별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외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추천 컨텐츠에 확보된 아이디를 여기에다가도 전달해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정보가 없어서 틀린 정보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애를 보게 되면 라이드 아웃 조인 아니죠. 네, 비슷하게 생긴 애들 보면은 역시 다 이너로 되어 있을 때 이너죠. 그리고 이너죠. 그런 상황에서 역시 비선호 컨텐츠라고 하는 X 테이블이랑 조인을 할 때 이게 B라고 하는 애가 추천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컨텐츠에 있는 그 고객에 대해서 컨텐츠 아이디를 확보를 해야 여기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걸러야 되는 거잖아요. 비선호 컨텐츠에 있는 애를 걸러야 되는데 그때 고객별로 달라지고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인 조건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not exist라고 하는 거는 이 조건이 참이면 not이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호 컨텐츠에 존재하면 이렇게 둘 다 일치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는 빼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역시나 고객 아이디를 여기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을 이렇게 SQL에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내 고객 번호가 뭐 1001이다 라고 누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전달되는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 아이디에 대한 조건은 온절에 들어갔다면 조인을 다 하되 이거에 대해서만 인업 조인을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상 여기서는 크게 구분이 여기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절에 웨어절에 있어도 나는 특별하게 저 고객 아이디에 대해서만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로우 넘버를 우리가 구해볼까요? 근데 부서별로 로우 넘버를 구하래요. 그래서 부서가 요렇게 같은 부서고 요렇게 같은 부서입니다. 로우 넘버는 행의 번호를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방식인데 동순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죠. 연봉이 큰 순서대로 부서 내에서 얘가 1등, 2등, 1등,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1등, 2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컬1이라고 한대요. 근데 문제는 컬1이 2일 때만 뽑겠다라고 하니까 요거 첫 번째 행이요. 그 다음에 요거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만 나머지 썸이랑 맥스 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썸을 보시면은 역시 부서별로 썸을 구할 건데 오더 바이를 쓰는 순간 누적합이에요. 누적. 근데 누적이라고 하는 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원 아이디별로. 근데 사원 아이디별로 지금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사원 아이디 순서대로 누적합을 구해라라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100번 부서 볼까요? 그러면 사원 아이디별로니까 얘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2500. 그리고 뒤에 보시면 로우즈. 그러니까 각 행마다 연산하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처음부터 현재인까지란 얘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누적합의 범위니까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 얘는 앞에 것과 이것까지 더해서 55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이 컬럼 1번 순서대로 누적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원 아이디별로 그러니까 그냥 지금 명시되어 있는 행의 순서대로 누적합을 구하면 되거든요. 단 부서 내에서.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4500 그리고 7500이 되겠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건 구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나는 2번인 애들만 가져갈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컬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보면은 얘가 먼저니까 6번, 7번, 4500 얘는 역시 7500이 되겠네요. 그래서 2500, 7500, 7500을 가지고 있는 애면 돼요.
볼까요? 컬 2번이요. 1번 또는 2번이겠네. 2500, 7500, 7500. 1번 또는 2번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또 나머지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맥스를 구하라는데 범위가 좀 독특해요. 연봉이 큰 순서대로 일단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커런트 로우즈, 그러니까 각 행별로 범위를 지정할 건데 커런트 로우라고 하는 것만 써 있어서 A라고 하는 범위, A and B잖아요. B라고 하는 범위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범위가 생략되면은 커런트 로우가 디폴트란 말이에요. A가 생략되면은 그 처음부터인데 A를 건너뛰고 B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커런트 로우 범위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A가 정의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즉 현재행부터 현재행까지 맥스 값이란 얘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요거 본인 거 2,500, 그 다음에 본인 거 3,000, 그 다음 본인 거 3,000. 그럼 2,500, 3,000, 3,000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진 경우가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푸시면서 아니면은 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나중에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지역별 뭔가의 이용량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지역의 이용 내역이 많으니까 일자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별로 이게 연월별로 집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용 일시일 거니까 아마도 이렇게 가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게 날짜 컬럼이다라고 한다면 투차라고 하는 함수로 2014년 01월처럼 YYYMM이라고 하는 값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 이 두 개를 조인한 다음에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 같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요렇게 그룹핑을 한 다음에 또 서울별로 그룹핑을 또 하래요. 요건 원래 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즉 지역별로 한 번 더 그룹핑을 하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역 플러스 이용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지역별로 또 그룹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룹핑을 여러 개 한 거를 하나로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 롤업, 그 다음에 큐브, 뭐 이런 그룹핑 셋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가 전체 소개가 나오는 거 원래는 널일 텐데 전체 소개가 나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지역이랑 지역 단독 그리고 이 두 개 그리고 전체 이거는 롤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롤업 이렇게 해가지고 A, B 이렇게 하게 되면 A, A별, A, B별 그 다음에 전체별 이렇게 세 개 세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롤업이에요. 그럼 일단은 보는 거죠. 롤업 1번, 2번 롤업이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단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지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둘 다 지역 먼저 있죠. 그럼 1, 2번은 이 그룹 바이절은 둘 다 맞아요. 근데 3, 4번 같은 경우에는 큐브랑 그룹핑 셋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을 좀 봤더니 여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일단 이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널로 표현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여기로 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울별, 이용월별로 묶였는데 저는 서울별로 또 묶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널이 되죠. 널이 되면서 이용월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이용월은 전체가 묶였다라는 걸로 그룹핑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월에다가 전달하게 되면 나는 널이야 묶여있어 라고 해서 1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들은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있으면 0이 나오고 이 값이 없다는 얘기는 묶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체 소개를 묶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분자예요. 구분자. 그룹핑이라고 하는 컬럼은. 그래서 결국 원래 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들이 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는 뭔가 치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케이스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명 같은 경우 요거죠. 요것도 원래 전체 소개니까 여기가 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역 전체로 바꿨다는 얘기는 0이 아니라 1일 때 바꾸는 겁니다. 여기 원래 널인 자리니까. 그래서 널인 거는 1로 리턴 되거든요. 그룹핑 값이.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지역 전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용월에 대해서도 네, 그룹핑인데 오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역시 요렇게 그룹핑을 해서 요 값이 1이면은, 즉 널이 나오면은 월별 합계라고 하는 표현을 써라.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0이겠죠. 그럴 때는 원래 값, 날짜 값을 써라. 마찬가지 원래 지역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데 뭐 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값이 다 같을 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이름이 같잖아요. 민이든 맥스든 아니면 그냥 지역명을 써도 지역명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그래서 롤업 가지고 이렇게 그룹 바이 결과를 출력하고 싶고, 이거별로 묻게 되면 여기가 널이 돼서 원래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데 월별 합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서 그룹핑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이 자리가 1이 되면, 여기 0, 0 이렇게 1이 되면 월별 합계로 치환하겠다. 0일 때는 이제 원래 값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전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널이 될 텐데, 그러면 지역명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역시 그룹핑이라고 하는 함수를 씌우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0이 되고, 이럴 때는 이 값으로 치환하겠다. 나머지들은 원래 값을 쓰세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레그와 리그를 사용해서 이전 이후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end value를 이전 값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id 내에서 이동하라고 했는데 id가 다 같으니까 무시하면 되시고, startval 그 다음에 요거를 99로 너를 이렇게 수정한 값으로 정렬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이전값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전값 가져오시면 되겠는데요. end value 이전값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14, 15, 15, 18, 25 여기는 널이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 밸류랑 값이 같으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래요. 여기가 1이겠네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여기는 서로 다르니까 0, 0 요게 이제 플래그 1번이라고 하는 값이고요. 마찬가지 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후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역시 같은 파티션 바이와 같은 오더 바이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는 스타트 밸류에 대해서 이후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땡겨와요. 14, 15, 15 땡겨오죠. 20, 그 다음에 25 여기 땡겨올 게 없어서 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1, 다르면 0. 그러면 얘는 1, 1, 1, 그리고 나머지 다 0이죠? 이렇게 F2를 만들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0인 애들을 선택하래요. 그러면은 얘 선택되죠? 얘 모두 선택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 걔네들의 ID, 스타트 밸류 값, 그 다음에 엔드 밸류를 출력하되, 혹시 널이 있으면 99로 치환하세요. 가 얘기네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출력한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스타트 밸류는 10이죠. 그 다음에 요 값에 대해서 15, 20, 25. 그래서 10, 15, 20, 25를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14, 그 다음에 요거 18, 그 다음에 25, 99.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되어 있는 애를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10, 15, 20, 25, 14, 18, 25, 99. 그러면 네,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부서 테이블을 가지고 담당자 변경을 할 거래요. 그래서 부서 담당자에 대한 변경 사항이 부서 임시 테이블에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최신 변경된 내용으로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서 코드의 정보에 그 변경 일자가 여러 개 찍히게 되면은 이걸 일단 그룹 바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부서 코드를 하나로 요약을 해서 이 최신 정보 일대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쿼리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서 코드, 부서 임시 테이블에서 부서 코드별로 일단은 최신 일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룹 파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담당자를 같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 임시 테이블을 한 번 더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와 이 변경 일자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이 최근 변경 일자를 가지고 있는 이 행을 전달해서 다시 테이블에서 스캔해서 그것과 일치하는 담당자를 가져다 주세요라고 명령하는 그런 조인 조건이거든요. 네, 너무 좋은 조건이긴 한데 부서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네, 담당자는 담당자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실수고, 근데 여러분 메인 쿼리절에서 웨어절이 없잖아요. 다 서브 쿼리절로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데이트가 모든 건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쿼리거든요. 되게 위험한 쿼리고, 여튼 부서 코드를 다시 던져서 해당 부서마다 체크를 해서 이 조금 전에 얻은 이 최신 변경 일자의 담당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건 맞는데 전체다 보니까 이 부서 임시에 즉 변경된 내용이 없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널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널로 다 업데이트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메인 쿼리절에 웨어절 잘 쓰긴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좀 이상해요. A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이고 X라고 하는 애가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와 부서를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조건이 참이죠.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사실상 쓸모가 없는 조건이 되면서 전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부서 임시에 변경 내용이 없는 부서들 정보까지도 널로 업데이트가 되는 현상이 역시나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부서 코드, 네, 요걸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이 잘 된 이유는 요 조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부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부서 임시에 대해서 맥스 변경 일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 임시의 정보를 다시 던져서 그것과 일치하는 변경 일자 중에 최대값만 가져와라. 그래서 내 부서 임시의 테이블에서 그 최대값과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만 부서 코드를 A 테이블이랑 확인해서 담당자를 한 명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쿼리는 좋은 선택이고요. 요걸 안 썼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전체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없는, 즉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는 그런 부서라고 하는 경우에 담당자가 널로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 다행히 이 조건을 잘 씀으로 인해서 부서 임시에 있는 부서 코드가 있다는 얘기는 변경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이 된 부서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되는 아주 좋은 쿼리가 되겠죠.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특정 변경 일자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마다 최신 날짜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쿼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 문제는 이렇게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한 쿼리를 찾는 과정인데 보니까 급여 비중, 그 중에서도 부서 코드별 비중 같죠? 이렇게 합해서 1이 되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부서에 대해서 선택하는 또 웨어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비중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레이쇼 투 리포트를 쓰게 되면 알아서 파티션 바이로 묶인 이 그룹 내에서의 비중을 출력해 주거든요. 일단 두 번째는 각각의 급여라고 하는 이 값과 이 전체 총합 있죠. 부서 코드가 같을 때 급여 총합이 이렇게 나오면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즉 급여 나누기 전체 총합하게 되면 비중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쇼 투 리포트 좋죠. 그리고 부서 코드별로. 근데 사실상 이 썸오버는 안 써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도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사실상 레이쇼 투 리포트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 총합은, 부서별 급여 총합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서 코드에 대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급여 정보가 아직 남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역시 부서 코드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서브 쿼리의 결과를 올려서 메인 쿼리에서 부서 코드별로 급여에 대한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썸오버를 이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쇼 투 리포트를 쓰지 않을 거면은 결국은 그 부서의 급여의 총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부서 코드별로 부서 급여의 총합을 급여와 함께 출력을 해두고 역시 부서 코드 제한하죠. 그래 놓고 이제 메인 쿼리에서 이 두 개를 연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이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위에서는 썸오버로 급여 총합을, 부서별 급여 총합을 구했지만 여기서는 그룹 바이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룹 바이를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처럼 급여라고 하는 걸 같이 출력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부서 코드별로 묶였기 때문에 부서 코드, 즉 그룹 바이 컬럼이 아닌 컬럼들을 단독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급여라고 하는 정보랑 부서 급여 합이랑 같이 한 라인에 출력을 해야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원래 직원 정보랑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통해서 요약해 놓은 정보랑 이렇게 조인을 걸어놔서 결과적으로 부서 급여 합이랑 급여를 같은 라인에 출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부서 코드별로 이제 묶어가지고 연결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나눠서 역시 급여 비중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는 4번이 틀린 건데 오더 바이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썸오버를 쓰는 목적은 전체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700이 있고 뭐 300이 있다. 그러면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이거를 700이라고 하는 값에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체 비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적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1000이 아니라 700, 1000 이렇게 돼서 얘는 전체 비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얘만 전체 비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결과가 됩니다. 즉 이걸 빼서 부서별로 전체 급여 총합이 각각의 부서가 같을 때 같은 값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제 서로 다른 값이 출력이 되면서 문제를 유발하겠죠. 자, 이번에는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돼 있는데 조인을 거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틀렸어요. 왜냐면 us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조건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같은 컬럼이 있을 때 쓰는 게 using이기 때문에 그냥 stadium id라고 하는 것만 쓰게 되면은 이때 또 주의하실 거는 절대 이런 테이블 알리아스나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쓸 수 없죠. 그냥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stadium id가 양쪽에 있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조인해 라고 하는 게 유징절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요. 나머지는 조인 조건 잘 썼죠. 얘는 안시 표준 그리고 오라클 표준, 오라클 표준으로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문제는 계층형 지리절 문제인데 계층형 지리절을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계층형 지리절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시작점, 레벨 1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스타트 위드에 일본 지사 혹은 부서 코드가 120이라고 하는 언급이 돼 있었겠죠. 그걸 찾아주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일본 지사 기준으로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상위인가요? 하위인가요? 일단 찾아가는 조건 볼게요. 얘가 시작값 얘를 통해서 여기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나라는 일본 지사에 120번을 먼저 확인한 뒤 넘기겠다라고 하는 연결 조건이 성립돼야 돼서 부서 코드에 프라이어가 붙어야 돼요. 얘를 먼저 읽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얘가 요거일 때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지사의 상위 부서 코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얘를 먼저 읽고 여기다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반대 방향이죠. 절대 이렇게 반대 방향이 같은 레벨로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같이 결합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쿼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1번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역시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부서 코드를 이렇게 120번 시작점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조금 전에 저희가 요 하위 부서죠. 하위 부서를 찾기 위해서는 부서 코드에 프라이어가 붙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번 보시죠. 부서 코드에 프라이어가 붙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하위 부서를 찾기 위한 거고 반대로 상위 부서 코드에 프라이어가 붙는 게 상위 부서 쪽에 정보를 얻기 위한 거죠. 이걸 이제 두 개를 유연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해놓고 매출이 있으면 있게끔 나오고 매출이 없더라도 여기 보시면 매출이 없거든요. 매출이 없더라도 출력하게끔 하려면 이거는 아우터 조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결과 기준 매출의 정보가 없어도 널로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이쪽 테이블이 왼쪽에 있었다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이라고 하는 거를 보다 오른쪽에 넣었으니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걸어서 매출 정보가 없더라도 얘네들 정보가 안전하게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들이요. 뭐 121번이라던가 121번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부서 코드 상위 부서 코드가 is null 그러면서 부서 코드가 또 120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쓰면서 상위 부서 코드가 null일 때라고 하는 개념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쪽을 이렇게 동시에 가져올 수 있으려면은 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유년 같은 애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장을 찾는 건데 각각의 컬럼 설계를 유의를 해야겠죠. 난널로 되어 있고 마지막 것만 널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인서트 할 때 컬럼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컬럼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입력이 되고 있고요. 순서대로 문제없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대로 입력을 할 건데 레그 데이트라고 하는 애가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디폴트 값이 있지 않은 이상 널이 들어갈 텐데 얘는 디폴트 값이 없어서 근데 난널이에요. 그러면 널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인서트 구문에 의해서 널이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네요. 자, 나머지는 뭐 업데이트하는 거니까요. 보드 아이디가 1인 문자, 1인 애를 찾아서 네, 이거를 노로 업데이트 하겠다. 문제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 보드 아이디가 이제 100번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로 변경하겠다. 네, 문제 없겠죠. 자, 이번에는 오토 커밋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오토 커밋을 false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SQL 서버이거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음처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된 다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얘가 커밋이 돼요. 그러니까 200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SQL 서버는 DDL, DML 모두 나는 오토 커밋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둘 다 롤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롤백을 둘 다 시켜버렸잖아요. 업데이트가 크리에이트에 의해서 커밋되는 게 아니라 롤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동 커밋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한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오라클에서는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네, 알아서 커밋이 찍혀요. 그래서 200이 된 거고요. SQL 서버는 false를 설정했기 때문에 롤백에 의해서 둘 다 취소됩니다. 업데이트 취소되죠. 그리고 오라클에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에 의해서 200이 됐지만 롤백 실행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B테이블은 생성되지 않았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라클은 DDL은 오토 커밋이거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적절하게 되겠죠.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롤백 처리되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까지도 롤백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테이블은 생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 SQL 서버에서는 begin transaction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커밋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005가 입력이 됐겠죠. 그 다음에 begin transaction이 또 시작됐는데 딜리트한 다음에 커밋 롤백 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또 시작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롤백 처리하게 되면 둘 다 롤백 됩니다. 즉 딜리트도 안 됐을 거고요. 업데이트도 안 됐을 거예요. 무시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가가 2000이라고 하는 값의 품목에 카운트를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테이블의 그 포린키 설정 문제네요. 그래서 onDelete 카스케이드를 하게 되면은 얘는 자식이고요. 부모가 t예요. 그래서 t가 삭제가 되면은 자식도 같이 지어지는 구조고요. 얘가 자식인데 부모가 s죠. 그때
부모가 지워지게 되면은 얘는 널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이럴 때 delete from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t를 삭제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둘 다 삭제가 된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부터 볼까요? t라고 하는 애가 c에 걸려 있어요. c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참조키를 걸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1, 2가 지워져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를 얘가 둘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식도 같이 지워져야 돼요. 그러면 s라고 하는 값은 아예 값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의 데이터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s가 둘 다 지워졌어요. t로 인해서. 근데 r의 부모는 s였거든요. 근데 얘가 다 지워졌어. 근데 키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b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b라고 하는 값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죠. b가 1, 2, 요거는 쓸 수 없게 되고요. 마찬가지 b가 1, 2니까 얘도 쓸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남는 거고요. 1, 2, 그리고 널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1과 널, 2와 널, 요 값이 남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4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과 언피벗, 그리고 탑앤쿼리, 그리고 정규식 표현식이 신유형에 해당되죠. 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SQL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험에서 EMP라고 하는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EMP를 전체 출력해주지 않고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변경하기 위한 쿼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원래는 dbtno라고 하는 컬럼으로 되어 있었던 값이거든요. 하나의 컬럼으로 되어 있던 거를 여러 컬럼으로 펼치는 과정을 우리가 피벗으로 해결을 하고요. 제가 이걸 언스택 컬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요 피벗, 다 피벗이죠. 언스택 컬럼은 반드시 요 for와 in 사이에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뒤에 인절에 명시되어 있는 게 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 20, 30이라고 하는 컬럼이 모두 만들어졌으니까 역시 문제 없고요. 대신 요 잡이라고 하는 컬럼과 그 다음에 dbtno라고 하는 컬럼, 그러니까 스택 컬럼, 그 다음에 언스택 컬럼, 제가 이걸 밸류 컬럼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 프롬절에 선언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 외에는 이 프롬절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EMPNO를 카운트한대요. 네, 그래서 클러크이면서 10번 부서원이 몇 명이냐, 클러크면서 20번 부서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카운트를 EMPNO 컬럼으로 만약에 셌다 하면 EMPNO 컬럼 반드시 여기 가지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얘 썼죠? 그러면 잡 남았죠? 여기서. 얘 썼고, 그러면 잡이라고 하는 컬럼만 남았으니까 요게 스택 컬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잡을 썼죠. dbtn을 썼죠. 그럼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EMPNO만 남죠. 그러면 EMPNO를 이렇게 잡자리에 이렇게 펼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스택 컬럼으로. 얘는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나머지들도 보시면 dbtno랑 dbtno를 썼죠. 뭐 남았어요? 잡 남았잖아요. 잡이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고요. 마지막 ename과 dbtno, ename과 dbtno 썼죠? 그러면 역시 잡이 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벗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한 이 프롬절에서의 컬럼 중 하나가 혹은 여러 개가 이렇게 스택 처리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쉽게 피벗에 대한 결과 매칭 하실 수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쿼리를 주고 이런 쿼리로 표현한 데이터가 뭐냐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제가 내봤는데 역시나 여러분 피벗이라고 하는 건 펼치는 거예요. 뭘 펼치느냐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걸 펼치겠다는 거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애들을 펼치겠다니까 반드시 이게 컬럼화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요. 컬럼화가. 그리고 요거를 보더라도 컬럼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3번 아니면 4번이죠. 원래 제가 여기다 별표를 쓰려고 했는데 별표를 써야 오히려 헷갈리니까.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여러분 이 피벗 가지고 여기다가 잡이라고 하는 컬럼에서 클러크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값을 컬럼화 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름 그대로 컬럼 이름이 돼요. 이렇게. 근데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컬럼 이름을 여기서의 더블 커테이션은 정말 그렇게 생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긴 애를 알리아스를 달아주셔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클러크라고 하는 이름의 알리아스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오히려 별표라는 형식으로 나오기가 좋겠죠. 그래야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고요. 썸셀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밸류 컬럼이잖아요. 자, value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가 표현되는 건데, 이런 원래 셀이라고 하는 값을 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상이 없잖아요. 즉, 10번에 세일즈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냥 없는 값을 썸해봐야 널이죠. 그래서 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다 0이 채워진다는 것은 NVL 같은 그런 대치함수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예요. 이런 처리를 할 때 SQL 구문을 이제 찾아라. 스택 처리죠. 여러분 스택 처리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자, 요런 애들이 스택되죠. 마찬가지. 원래 10, 20, 30이라는 컬럼이죠. 컬럼이 스택 처리된다. 언피벗으로 해주시는 건데 여기 써주셔야 됩니다. 인절에 어떤 컬럼을 내가 쌓을까라고 인절에 명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0, 20, 30은 숫자 상수로 전달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생긴 애야 라고. 왜냐면 숫자는 컬럼 이름으로서 전달될 때 반드시 쌍따옴표와 함께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야. 안 그러면 숫자라고 알아들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렇게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컬럼명을 이런 식으로 숫자 상수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주의해 주시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얘를 쌓아서 어떤 이름의 컬럼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쌓은 거잖아요. 그 이름을 앞에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요 밸류 컬럼들 있죠? 네, 요게 쌓여서 요런 이름의 지금 CNT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다가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셀렉트 문을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마찬가지 요거를 스택 처리했죠? 요렇게. 그리고 이름은 잡. 그럼 이제 눈치채셨죠? 네, 보시면은 네, 요런 식으로 나는 이런 컬럼을 여러분 컬럼을 명시하실 때 싱글 코테이션 붙나요? 절대 안 붙죠. 네, 그래서 사실상 네,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렇게. 컬럼 이름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이름은 대명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잡이라고 하는 걸로 했죠. 여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럼 이름, 즉 새롭게 만들어진 컬럼 이름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밸류 컬럼들이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밸류 컬럼들이 쌓이게 되면은 어떤 컬럼으로 쌓일 거냐 요거잖아요.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 이름을 명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썸셀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그대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썸셀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된 게 4번이겠네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탑앤컬이죠. 상위 5명을 뽑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첫 번째, fetch입니다. 네, 오라클 12C부터 지원이 되는 fetch를 가지고 first, next 둘 다 쓰셔도 되고요. rows, row 둘 다 쓰셔도 됩니다. 앞에서부터 5개를 뽑게 되고요. 정렬 순서를 앞에 정의할 수가 있어서 정렬을 한 다음에 fetch를 하는 거예요. 순서상. 그래서 예쁘게 거꾸로 그러니까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5명을 앞에서부터 뽑겠다라고 이제 둘 다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윈도우 펑션이죠. 랭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역순 정렬을 잘 해요. 그래놓고 그 랭크를 이제 셀 랭크라는 알리아스를 부여했어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이렇게 랭킹이 매겨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건 그래서 5순위까지 뽑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왜 하필 랭크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상위 5명을 뽑을 때 셀렉트 절이 2번 필요할까?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제가 윈도우 펑션에서도 뭐 설명드린 바 있는데 윈도우 펑션은 이제 셀렉트에서 사용하는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셀렉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랭크라고 하는 이렇게 값이 있는데 우리는 랭크를 매긴 다음에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랭크를 매겨야 5순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순서상 웨어절이 먼저 수행돼요. 셀렉트보다. 그러다 보니까 웨어절이 수행이 될 때쯤에는 랭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필터링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먼저 셀렉트절 결과를 알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웨어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쿼리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확정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프롬절에 그 다음에 거기 결과에다가 웨어절로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순서상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렉트가 2번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 로넘이라고 하는 애가 역시 주의 대상인데 행번호잖아요. 하지만 행번호인데 절대값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력된 결과에서 로넘을 구하는 거라 여러분 역시나 셀렉트절이 먼저라 그랬죠. 오더바이절보다. 오더바이를 하기도 전에 그냥 행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러면 이 행번호가 오더바이 순서대로 만들어졌겠어요? 즉, 뭐 급여가 높은 순서대로 부여가 됐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EMP 순서대로 일단 로우 넘버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해봐야 순서만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의 랭킹이 부여될 리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우 넘버를 사용해서 상위 5명을 뽑으려고 했다면 차라리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렬을 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로우 넘버를 여기다가 써서 정렬을 해놓은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상위 5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로우 넘버를 먼저 셀렉트절에 명시를 해버려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급여가 이번에는 낮은 순서대로 6번째에서 8번째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봤고요. 요가 1등, 2등, 3등, 4등이죠. 그 다음에 5등일까요? 6등일까요? 요게 달라요. 6등이라고 매기는 방식이 랭크 방식이고요. 5등이라고 매기는 방식이 댄스 랭크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7, 8등이 될 거고 얘는 5등, 6등, 7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3명을 뽑기 위해서는 랭크라고 한다면 6, 7, 8 순위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댄스 랭크를 쓰셨다라고 한다면 5, 6, 7등을 명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둘 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번은 역시 로우 넘버를 또 쓰고 있네요. 근데 로우 넘버를 셀렉트를 쓰게 되면은 그냥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정렬하기 전에. 그냥 부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이 순서대로 로우 넘이 매겨졌을 리 없죠. 그래서 역시나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요거를 건너뛰고 앞에 5개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출력하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보시면은 저희가 네, 결과적으로는 요 친구들 밀러부터 요 친구들 뽑는 거니까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 네, 건너뛰고 뒤에 3개 네,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네, 3번이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탑앤커리에 대한 설명지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윈도우 함수는 반드시 단일 쿼리로 표현이 불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은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추출을 할 때는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것은 먼저 랭킹이 매겨진 다음에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서브 쿼리를 사용한 랭킹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서브 쿼리로 표현이 불가해요. 로넘을 사용한 방식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로넘 할당 전에
먼저 순서대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에다가 로넘을 부여하는 건 순서를 보장한 로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이고요. fetch절을 사용하면 단일 쿼리로도 정렬 순서대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렬을 먼저 하고 오더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오는 fetch절이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시 너무 좋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이 틀렸죠. 오프셋을 사용해서 사전에 어떤 5건 같은 애들을 제외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야 될 것 같아서 next라고 쓰실 수도 있는데 사실 next를 쓰셔도 되고 first를 쓰셔도 네, 동일하게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이번엔 정규식 표현식이네요. 그래서 요거죠. 요 결과를 얻기 위한 함수식을 쓰세요라는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어카운트라고 하는 애를 얻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애들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애를 지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추출부터 보실까요? 여러분, 추출하려면은 요것에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문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D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고요. 이게 이 집단을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니까 문자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인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근데 물론 특수기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행히 시작 위치를 네 번째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스캔해서 문자 여러 개를 추출해라 라고 하면 문자 여러 개가 이렇게 추출되는 거죠. 네,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서브 스트링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출할 그룹. 마찬가지 언더바를 앞뒤 중간에 갖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언더바 앞에도 여러 개의 문자열, 그 다음에 언더바 뒤에도 여러 개의 문자열. 이거를 이제 각각의 그룹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스캔해서 처음 발견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된이에요. 요 전체 패턴이 처음 발견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을 뽑아라. 요게 첫 번째 그룹이거든요. 요 서브 그룹이라 표현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추출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2번이 정답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바꾸려면은 이걸 2로 했었어야겠죠. 그래야 두 번째 그룹이 추출이 될 거니까요. 이거는 옵션 자리이기 때문에 옵션을 쓸 게 없어서 네, 널로 표현을 한 것 뿐이고요. 자, 이번에는 지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세 덩어리를 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문이죠.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한 글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발생 가능한 표현을 쓴 거니까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대문자를 펴는 겁니다. 즉 대문자 글자가 여러 개라는 얘기고 대문자 글자는 여러 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언더바. 이거를 지우겠다는 거죠. 맨 마지막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리플레이스는 지워지니까요.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점이라고 하는 애가 모든을 의미하잖아요. 엔터를 제외한 모든. 그러니까 언더바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워버려라. 역시 맨 마지막 인수에 빈 문자를 전달하게 되면 삭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비슷한 결과인데 이번엔 리플레이스를 가지고 치환하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요거 뭐라 그랬죠? 숫자 여러 개. 근데 우리 숫자 여러 개가 요런 애들이 숫자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거를 XXX로 바꾸래요. 근데 요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스캔하래요. 처음부터 스캔해서 몇 번째 발견된? 두 번째 발견된. 그럼 숫자 덩어리가 두 번째가 어디예요? 요거죠? 네, 요런 애들을 XX로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도 비슷하죠. 10번이라고 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문자 A 또는 대문자 A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돼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이런 애들을 세라, 카운트해라 라고 하면 몇 개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괄호 하나당 한 글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개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얘 또는 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두 개라고 대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괄호 하나가 한 글자임을
주의해 주시고,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K 또는 O가 포함되는 한 글자가 몇 개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카운트. 처음부터 스캔하고 대소를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대소 구분 없이 K 또는 O를 발견하실 때마다 카운트 업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요. 두 개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없죠. 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두 개. 그럼 1, 2, 0, 2. 1, 2, 0, 2. 얘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대괄호 하나당 아무리 여기다가 여러 개를 쓰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 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던 문제예요. 일단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네, 위치를 리턴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별표의 위치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치는 항상 이쪽부터 계산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별의 위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근데 여기 있는 문자열에서 뭐의 위치를 질문한 거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대괄호를 쓰게 되면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햇기호가 원래 앞에 쓰게 되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 대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뒤에 있는 애를 부정해요. 그래서 얘가 아닌이거든요. 즉 이렇게 쓰게 되면 A가 아닌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게 공백이거든요. 공백. 공백이 아닌 게 여러 개. 그럼 뭐예요, 여러분? 공백이 아닌 게 여러 개면 단어죠, 단어. 이거는 단어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단어. 단어를 세래. 근데 7번째에서 스캔하래. 1, 2, 3, 4, 5, 6, 7. 그러니까 여기부터 스캔을 해서 세 번째 발견된 누구예요? 얘가 첫 번째 발견된, 두 번째 발견된, 세 번째 발견된 단어. 그러면 요 시작 위치 요걸 세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1, 2, 3, 4, 5, 6, 7. 여기가 7이거든요. 8, 9, 10, 11, 12, 13, 14, 15가 되겠죠. EMP의 2라고 하는 저 위치요. 15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하나 이렇게 공백을 써가지고 단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